챗GPT나 이런 거 써보잖아요. 제가 월에 몇 불이야? 25불인가 주고 쓰거든요. 얘가 가끔 거짓말 하거든요. 완전 생소한 영역에서는 얘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다는 걸 제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발짝 느린 트렌드 줍주 윤덕환입니다. 오늘은 문해력, 말이 좀 어렵죠? 문해력. 문자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긴 문장, 긴 글을 읽는 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우려를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쪽에 계신 교사분이나 교육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문제 제기를 이제 많이 해주시는데,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 사실 그 아이들의 문해력, 긴 글을 읽는 그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그 원인이 대체로 디지털 기기 때문이거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이쪽인데, 이쪽이 다 디지털 기기잖아요. 근데 디지털 교과서를 제공하는 것이 이 맥락에 맞냐, 문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교육 쪽의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많은 거죠. 실제로 지금 아이들의 문해력이 좀 낮아요. 예를 들면 심심한 사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아주 깊숙한 곳에서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과를 뜻하는 건데, 이건 이제 진짜 심심하다, 그러니까 boring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낮은 문해력 시대라고 이제 명명하고 요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많아진 거죠. 모집 인원 0명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0명이 진짜 0이 아니라 한 자릿수의 인원을 뽑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 명에서부터 9명, 최대 9명까지 뽑겠다는 건데, 이 0을 진짜 빵명으로 생각한 거죠. 빵명 뽑을 거면 왜 이렇게 모집 공고를 하냐, 이런 막 댓글도 달리고, 이 정말 문해력이 낮아진 시대를 상징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많아진 게 코로나 때 사람들이 이제 얼굴 보고 소통하기가 어려운 시절에 이게 급격하게 늘었어요. 특히 2020년 7월에 이 사흘 논쟁이 있었습니다. 8월 15일 공휴일이잖아요. 광복절. 그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토요일이었는데 다음날이 일요일인데, 그럼 토일이 그냥 쉬는 날인데 공휴일을 그냥 쉬는 날 속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17일을 하루 연장해서 쉬게 하자. 3일 연휴. 3일인데 요거 한글로 읽으면 이거 사흘이거든요. 근데 요 앞에 사흘이잖아요. 이 앞에 4를 숫자 4로 인식한 거죠. 댓글 찾아보면 이때 7월 23일 날 이슈가 엄청 됐습니다. 사흘 이란 단어가 키워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때 네이버 키워드. 3일 쉬는데 왜 사흘이냐, 이 논쟁 가지고 댓글에서 뭐 그 신문 기자들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4일은 나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논쟁, 어이없는 논쟁들이 있기 시작하고, 이때 이제 EBS 같은 방송국에서 이 문해력을 다루는 프로그램들도 꽤 많이 나왔죠. 예를 들면 뭐 지구력, 지구의 힘이 아니고 오래 버티는 힘이죠. 고지식, 이게 이제 높은 지식이 아니라 경직된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자 교육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한자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근거가 나왔습니다. 2021년도에 피사라고 전 세계에 있는 OECD 국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학 능력, 계산하는 수학적 능력이나 이제 언어를 추리하고 이렇게 지적인 능력들을 평가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이 디지털 문해력이 OECD에서 최하점. 한국에서 똑똑한데? 예. 수를 다루고 풀이하는 거를 다루는 능력은 상위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다루는 디지털 문해력은 뭘 측정했냐면, 우리가 사실 있죠. 사실을 사람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주장하는 것하고 근거하고 이거를 얼마나 잘 구별하냐, 요걸 제시해서 봤더니 한국의 15세 요 연령대에 있는 사람 친구들이 그 구별하는 능력이 OECD에서 제일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주장을 그대로 믿는 경우나 아니면 주장의 의심해서 근거를 살펴보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한자 능력, 한자 읽기 교육이 안 된 이 지금의 교육 방식이 낮은 문해력의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책을 안 읽는다, 뭐 방과 후 교실에서 국어를 이제 새로 배워야 된다. 그 수학 능력 시험 있잖아요, 수능.
영어 수학만 잘하면 된다고 사람들이 알고 계신데 요거가 알고 계시면 옛날 분이신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국어입니다. 국어 과외가 제일 비싸요. 그리고 수학을 풀 때도 국어가 중요합니다. 수학 문제가 점점 한글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론을 해야 돼요. 읽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보수 언론 중심으로 청소년들한테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한자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분석이 많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하고 그 교육부하고 같이 조사해가지고 분석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되게 충격적입니다. 그 문해력을 4단계로 나눠요. 1단계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 2단계가 초등학교 3, 4, 5, 6학년 수준, 3단계가 중학교 1, 2, 3학년 수준, 4단계가 이제 성인들,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성인들의 문해력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조금 낮은 문해력을 가진 성인들 얼마나 될까요? 추산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단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3, 4, 5, 6학년 초등학교 수준이죠. 요 단계가 한 185만 명쯤 돼서 1단계, 2단계 하면 성인이 약 400만 가까이 돼요.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이. 3단계가 중학교 수준인데 여기까지 하면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900만 정도가 추산이 돼요. 중학교 수준 문해력 이하라는 거죠. 아이들의 문해력이 문제다 그러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갖춰지는데 성인들은 본인들이 문해력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실제로 이 일하는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이 낮은 문해력이 가지는 그 어려움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그 정치 시즌에 대선도 있고 뭐 얼마 전에 총선도 있었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한자를 빌어가지고 발언을 하는데 이런 발언이 있어요. 문을 빈다. 문의 그 무자가 그 싸울 무자예요. 전장터에서의 운 이런 건데 이거를 기자가 없을 무자, 운이 없기를 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없을 무자를 쓰는 문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버젓이 기사에 써가지고 이게 있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기자가 실제로 이게 팩트를 확인하고 문장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낮은 문해력이나 단어를 중복으로 체크하지 않고 쓴다는 거죠. 이런 게 훨씬 문제죠. 성인들의 문해력이 낮은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문해력이 낮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데도 시작하는 거예요. 요 성인들의 낮은 문해력의 문제는 페이퍼워크, 그러니까 종이로 보고서 쓰고 기획서 쓰고 이렇게 글을 쓰고 이메일을 읽고 쓰고 하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한테 아주 큰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 조사를 보면 직장인들의 30에서 40%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젊은 연령대에 조금 더 많아요. 그 회사에서 읽고 쓰는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긴 글을 잘 못 읽는 습관들이 있는 거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메시지가 조금만 길어지면 이걸 읽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긴 글이나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사실 알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됩니다. 업무할 때, 일할 때 팁.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디지털 기기가 가장 큰 원인이 되긴 해요. 쇼츠나 아니면 짧게 보고 뭔가를 빨리 보는 뇌의 습관 같은 게 반복이 되면 뇌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데 숙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서 이게 어떤 문제 해결할 때 정보로 쓰질 못해요. 그러니까 짧은 문장이든 어떤 문장을 읽어도 이해할 때 그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학 문제가 문제가 돼요. 수학 문제가 글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국어 과외나 학원 가면은 수학 문제를 해석해주는 그런 시간도 따로 갖습니다. 뭐 삼각함수 문제랑 미적분 문제를 합쳐서 낸다거나 이렇게 그냥 복합적으로 개념과 개념을 합해서 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문해력이 낮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 나오미 베런이라고 하는 작가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디지털 교과서, 종이 교과서, 오디오 북 요거 해가지고 실제로 문해력 이거 비교하는 되게 재밌는 조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이책이 가장 효과가 좋을 거다. 놀랍게도 효과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끝에 주장하는 게 있어요. 책을 천천히 읽으라는 거예요. 문해력을 높이려면 여기서 내가 본 정보를 의미 있게 해석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분석하고 사고하는 중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을
천천히 읽는다면 그건 디지털 교과서나 오디오북이나 종이책이나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문해력이 계속 떨어지면 이게 조금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정보를 처리할 때 단기로 짧게 보고 지금 빨리 보는 게 익숙해지게 되면 이 단기 기억 또는 작업 기억에서 이 작업한 내용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뭔 뜻이냐면 장기 기억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실제로 내가 문제를 맞닥뜨렸던 이 상황에서 쓸 수가 없는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기존에 남들이 했던 방식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했던 방식 그냥 따라서 합니다.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지적한 게 그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기원돼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한번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일상화된 사건이 있는데 2022년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큰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선거 관련된 뉴스가 엄청 보도가 되죠. 근데 그 뉴스의 소비 형태가 어떨까요? 요거를 그 대선 미디어 감시센터에서 이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 했는데 절대 다수의 기사가 취재를 안 하고 헤드라인만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우리는 소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주장하고 팩트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야 라고 반복적으로 그 언론사에 질문하거나 기자한테 질문했다면 이 기사는 반복적으로 양산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는 게 사고 습관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엎친 데 덮친 시대가 됐어요. 인공지능 AI가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AI 시대가 되면 챗GPT나 이런 거 써보잖아요. 제가 월에 몇 불이야? 25불인가 주고 쓰거든요. 그걸 쓰는데 얘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제가 많이 아는 부분에서 질문하죠. 얘가 가끔 거짓말하거든요. 문제는 제가 아는 영역에서는 거짓말이라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완전 생소한 영역에서는 얘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다는 걸 제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책이 하나 있어요. 메타인지의 힘이라고 구본곤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대에서 인간한테 가장 큰 리스크는 인공지능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따라갈 가능성도 있고 인공지능이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타인지의 힘에 보면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나은 얘기를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메타인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자기가 무엇을 알고 뭘 궁금한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타인지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메타인지를 끊임없이 작동하게 하는 과정이 독서에 있다는 거예요. 뭘 읽고 이거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 이거를 읽고 느끼고 이거 스스로 질문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확장시켜 나가고 이걸 할 수 있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유일하게 인간은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독서는 그 자체로 고리타분한 취미생활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고등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